여러분, 거울 속 내 모습 어떠신가요? 혹시 젊은 날 따라 했던 억지스러운 품위는 이제 좀 내려놓으셨나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느는 게 아니죠. 바로 고상함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옷을 갈아입는 과정입니다.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 쌓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품격 말이에요. 오늘은 세월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 진정한 우아함을 완성하는 7가지 비결을 유쾌하게 풀어볼게요. 첫째, 속도보다 온도를 선택하라. 우리는 모두 젊은 날의 빛나는 속도에 매혹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쳤고 우리는 그 속도에 발맞추는 것이 곧 능력과 성공의 척도라고 믿었죠. 빠른 이해력, 즉각적인 판단, 망설임 없는 신속한 반응만이 유능함의 증표 같았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서야 한다는 강박은 우리를 늘 숨가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결승선에 먼저 도달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선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문득 거울 속의 내 모습에서 힘이 잔뜩 들어간 어깨와 굳게 담은 입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속도가 나를 진정한 만족으로 이끌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온도에 깃들어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말을 빠르게 내뱉거나 논쟁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는 체온이 실려 있습니다. 급하게 내뱉는 정답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천천히 건네는 따뜻한 질문이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냅니다. 젊은 시절에는 정답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의견을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테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우리는 충분한 경청이라는 미덕을 배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여백을 두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대화의 온도를 높이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신뢰와 편안함을 선물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결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숙고하고 섣부른 판단을 유보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마치 좋은 차를 우려내듯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도 충분한 시간과 숨결을 허락해야 합니다. 급하게 내린 결정은 때로 후회라는 차가운 잔상을 남기지만 천천히 데워진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삶에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고상함은 바로 여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빠르게 타올랐다 금세 사그라지는 불꽃이 아니라 은은하고 따뜻하게 오래가는 숯불처럼 존재 자체로 주변을 아늑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속도는 경쟁을 낳지만 온도는 조화를 낳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힘을 쏟는 대신 주변을 따뜻하게 아우르고 함께하는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품격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타인을 추월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따뜻한 온도로 주변을 감싸 안으며 천천히 깊어지는 삶인가요? 그 선택이 당신의 나이테에 어떤 빛깔의 우아함을 새길지 결정할 것입니다. 둘째, 내가 아는 것보다 내가 모르는 것에 끌린다. 우리가 첫 번째 비결, 즉 속도 대신 온도를 선택하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주변을 따뜻하게 살필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형태의 매력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지식을 채우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도서관과 강의실을 맴돌며
세상의 모든 정답을 머릿속에 구겨 넣으려 애썼죠. 지식이 곧 힘이었고 아는 것이 많을수록 대화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내가 아는 것 목록은 우리의 자신감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방패가 때로는 새로운 빛을 가리는 두꺼운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힘들어지는 분이 계신가요? 대화의 끝이 항상 훈계나 단정적인 결론으로 끝나는 분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축적된 지식이라는 진리 앞에서 타인의 의견을 묵살하곤 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은 이미 완벽하게 해독된 책과 같아서 더 이상 펼쳐볼 페이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새로운 세계가 주는 설렘과 경이로움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고상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그들은 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고 시원하게 인정하며 오히려 자신이 모르는 세계에 대해 눈을 반짝이는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잡함과 다층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단정적인 이것은 틀렸다 대신 혹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것이죠. 이들은 토론을 할 때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진 나와 다른 관점에 진심으로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다름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미지의 행성을 탐험하는 우주 비행사처럼 그들에게 모르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짜릿한 설렘의 영역이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잔이 가득 찬 상태가 아니라 항상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세상을 향한 경이로움이 늘 깃들어 있고 이는 그 어떤 외적인 치장보다 강력한 우아함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지식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고 주변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모르는 것에 끌리고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그 순간, 당신은 가장 멋진 탐험가이자 가장 고상한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품격. 우리가 두 번째 비결을 통해 내가 모르는 것에 설렘을 느끼는 겸손한 탐험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내면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졌을 겁니다. 마음의 잔을 비우고 새로운 지혜를 담으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밖으로 요란하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과시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차, 비싼 옷, 화려한 인맥, 성공한 이력들을 끊임없이 나열해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았죠. 마치 백화점의 쇼윈도처럼 나의 소유물과 성취를 화려하게 진열하는 것이 곧 품격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알려주는 진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진정한 고상함은 시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분위기를 바꾸는 힘.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구구절절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몸짓을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존재 자체로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요한 숲속의 오래된 나무처럼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으면서도 주변을 편안하고 안정되게 만듭니다. 그들의 품격은 눈에 띄게 화려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 우러나는 미묘한 기운에서 드러납니다. 그들의 침묵은 빈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단단한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깊이는 자연스레 절제된 말투와 정돈된 몸짓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우아함을 살펴볼까요? 말을 아낄수록 그들의 말 한마디는 무게감을 지닙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들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습니다. 이는 내면의 깊이를 겉으로 보여주는 창과 같습니다. 고상한 사람은 대화의 리듬을 압니다. 상대방의 말에 섣불리 끼어들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여백을 만들어줍니다. 미소 짓는 방식, 눈빛을 맞추는 절묘한 타이밍까지 이 모든 미묘한 동작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의 절제입니다. 불필요한 분노나 과장된 기쁨을 즉각적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관망할 줄 아는 능력은 그 사람에게 평정심이라는 최고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이는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체득된 인생의 마스터피스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대화가 너무 시끄럽지는 않은가요? 혹은 당신의 자랑 목록이 당신의 내면의 깊이를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우아함은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라고 소리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조용히 묻고 자신의 존재 자체로 편안함을 선사하는 절제된 태도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는 말보다 말하지 않는 방식에서 더욱 큰 품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을 줄이고 몸짓을 정돈하여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내면의 고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아닌 어떻게 혼자 있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혼자 있는 능력에 대한 비결을 풀어볼까요? 넷째, 고독을 즐기는 우아함. 우리가 세 번째 비결을 통해 과장된 삶 대신 절제된 말투를 익히고 나면 우리 내면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이나 소음으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바깥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인생의 아주 흥미로운 역설과 마주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인맥이 곧 사회적 자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가득한 이름들이 나의 사회적 힘을 증명하는 듯 했고, 주말마다 이어지는 모임과 약속은 마치 성공의 지표처럼 여겨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소외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우리는 늘 북적이는 무리 속에서 나도 여기에 속해 있다는 안도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진정으로 고상해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알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화려한 인맥의 크기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자신을 과시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에게는 고독이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값진 자유와 휴식의 시간이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의 소음 없이 나만의 리듬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혹시 혼자 있을 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상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정화와 재충전의 예술로 승화시킵니다. 시선이 부담스러운 식당에서 편안하게 혼자 식사할 줄 알고 타인의 취향에 맞추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은 단단한 자존감의 증거입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고요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내면을 차분히 정리하는 의도적인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이러한 혼자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혼자만의 리듬을 찾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삶에 깊은 여유를 더해줍니다.
이들에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집착이나 불안이 없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게 돌아가도 자신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우아함이 배어나옵니다. 그들의 눈빛은 고요하고 안정적이며 말과 행동에는 조급함이 사라진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기대거나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존중받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비결은 외부와의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내부와의 관계로 돌리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당신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어떤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우아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비결은 이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아주 역설적인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서는 힘 대신 물러서는 결심은 어떻게 우리를 더욱 고상하게 만드는 걸까요? 다섯째, 맞서는 힘보다 물러서는 결심. 우리가 네 번째 비결을 통해 혼자 있는 능력을 숙달하고 나면 내면에는 단단한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이제 외적인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도 스스로 충만해지는 법을 알게 되었죠. 이렇게 내면의 중심이 잡힌 사람에게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승리에 집착했습니다. 토론에서 이겨야 하고 경쟁에서 앞서야 하며 내 오름을 끝까지 관철해야만 강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세상은 정글 같았고 우리는 이빨을 드러내고 필사적으로 맞서 싸워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조건 이기려는 사람은 결국 내면이 거칠어지고 사소한 다툼에도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정작 중요한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정으로 고상해진 사람들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싸움 대신 조화를, 분노 대신 품격을 선택합니다. 혹시 주변의 사소한 일에도 발끈하며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사람을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의 강한 주장은 때로 내면의 불안함을 감추려는 필사적인 방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자신을 포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물러선다는 것은 결코 패배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러섬은 이 싸움에 내 소중한 평화를 내어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불필요한 논쟁에 감정을 소모하는 대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가치 있음을 아는 지혜로운 선택이죠.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인정이나 승리에서 찾지 않는 사람은 쉽게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행위는 계산이나 타협이 아닌 깊은 자존감에서 우러나오는 여유입니다. 고상한 사람은 자신의 옳음보다 관계의 균형과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잠시 내가 손해보는 듯해도 장기적으로 관계가 원만해지고 평화가 유지된다면 기꺼이 물러설 줄 압니다. 이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지혜의 결실이자 넓은 시야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사람에게서는 한 수 위의 우아함이 풍깁니다. 마치 유능한 장군이 작은 전투에 목숨 걸지 않고 큰 그림을 그리듯 말입니다. 그들의 부드러움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단단함을 증명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놓을 줄 아는 결심은 우리가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비싼 교훈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모든 전투에서 이기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놓아버린 논쟁의 끈이 당신의 손에 자유와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힘겨루기 대신 조화의 미덕을 선택할 때 당신의 품격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얻어진 내면의 평화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투자해야 할까요? 바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취향을 키우는 일에 대한 비결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섯째, 취향을 키우는데 인생을 쓴다. 우리가 다섯 번째 비결을 통해 맞서는 힘 대신 물러서는 결심을 했다면 삶은 놀라울 만큼 고요하고 넓어집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쏟았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내면이 평화로워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죠. 취미는 그저 잠깐의 휴식이거나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물건을 사거나 남에게 보이기 좋은 활동에 시간을 쓰는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진정으로 고상해진 사람들은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한 투자에 씁니다. 바로 취향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단단한 보석을 세공하는 일에 말입니다. 취미가 그저 즐거움을 위한 가벼운 활동이라면 취향은 무언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몰입을 통해 형성된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입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좋아하고 그것에 꾸준히 몰입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특별한 우아함이 풍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흙을 빚어 도자기를 만드는 일이든, 낯선 고전 음악의 깊이를 탐험하는 일이든, 아니면 마당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생명의 이치를 배우는 일이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 자발적으로 빠져들어 그 미묘한 차이와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태도입니다. 취향을 키우는데 인생을 쓰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품격을 선사합니다. 취향에 몰입하는 시간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외부의 평가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빠져들 때 사람은 단단해집니다. 이러한 몰입은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부여하여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기둥이 되어줍니다. 취향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고유한 관점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는 개성과 깊은 품격을 동시에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취향이 깊은 사람은 대화의 소재가 풍부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이야기할 때의 눈빛은 반짝이며 이는 듣는 이에게도 진정성과 흥미를 전달합니다. 그 사람과의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예술 경험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개인적 관심사는 더욱 깊어지고 정교해져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남들이 좋다는 것에 휩쓸려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시간을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쓰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깊이를 탐험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우아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다음 비결은 이처럼 풍요로워진 내면을 세상과 마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은 어떻게 품격을 완성시킬까요? 일곱째, 내면을 비추는 고요한 빛. 우리가 여섯 번째 비결을 통해 취향이라는 단단한 내면의 보석을 세공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림 없는 고요함을 얻습니다. 나만의 세계가 구축되었기에 외부의 일희일비에 쉽게 요동치지 않게 되죠. 이제 마지막 비결은 이처럼 평화로운 내면을 외부 세계와 어떻게 교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감정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혹시 우리는 종종 고상함을 감정이 없는 상태라고 착각하진 않았나요?
화가 나도 억지로 웃고 슬퍼도 눈물을 참는 것이 품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무표정한 가면을 쓴 로봇처럼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는 것이야말로 성숙함의 증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알려주는 진정한 지혜는 다릅니다. 고상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어 진정으로 품격이 깊어진 사람은 감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닥쳐왔을 때 그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파도를 관찰하고 느끼고 조율할 줄 아는 능숙한 항해사가 됩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얻는 절묘한 균형을 살펴볼까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비난의 말을 쏟아내거나 격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깊게 숨을 고릅니다. 이 짧은 숨 고르기는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는 순간 잠깐 내가 이 감정의 주인이다라고 선언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폭발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지혜롭게 전환하는 법을 아는 것이죠. 슬픔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올 때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내가 슬프구나,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감정은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감정을 소화하고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어야만 내면이 맑고 투명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통제 속에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공감과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감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야말로 진정한 고상함의 절정입니다. 이러한 감정 조절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 수많은 시행착오, 실수, 그리고 후회의 경험을 통해 천천히 체득되는 인생의 연금술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서는 불안정함을 느끼고 감정을 무조건 숨기는 사람에게서는 차가움과 거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현명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에게서는 세월이 만들어낸 고요하고 깊은 빛이 납니다. 그 빛은 어떤 격렬한 표현보다도 강력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감정이라는 거친 물결을 지나오면서도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은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정점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깊어지는 7가지 비결 어떠셨나요? 이 모든 여정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완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7가지 비결 중 당신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꿀 것 같은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